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목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실습을 통해서 회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활용되는 위젯들을 살펴보고 위젯 설정 방법과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이 되는 백인 기법에 대해서 살펴본 후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타스크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 실습을 통해 랜덤 포레스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아이콘은 위젯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 위젯입니다. 여러 개의 트리가 보이고요. 이 트리를 여러 개의 트리를 각각 학습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앙상블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아이콘이 트리가 여러 개 그려져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위젯은 디시전 트리의 앙상블을 사용하여 프레딕션 합니다. 왼쪽으로 인풋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데이터 세트, 인풋 데이터 세트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인풋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기, 프로세서가 전처리한 전처리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웃풋 쪽으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학습한 학습 알고리즘인 러너가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고 또한 훈련된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에 세팅할 수 있는 옵션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위젯 설정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Number of Trees에서는 포레스트에 포함될 의사결정 트리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디시전 트리 10개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Number of Attributes Considered at each Preset 항목에서는 각 노드에서 고려하기 위해 임의로 그려질 속성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여기 이네이블이 되고요.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피처의 개수, 즉 컬럼의 개수의 제곱권 값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피처의 수가 많으면 이 수도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Replicable Training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트리 생성을 위한 시드를 고정하는 항목입니다. 실험을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옵션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밸런스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클래스의 빈도에 반비례하여 웨이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컨트롤 항목으로서 Limit Depth of Individual Trees가 있는데 이것은 브레이맨이 처음 제안한 것은 사전 프루닝 없이 나무를 키우는 것이었었는데 그러나 사전 프루닝을 함으로써 종종 매우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한 더 빠르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빠르기 때문에 모델 사용자가 나무가 자라는 깊이에 대해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 3이라고 하면 뎁스 3까지만 깊이 제한을 거는 겁니다.
이를 설정하면 더 빠르게 모델링이 수행되며 종종 더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합니다. Don't split subset smaller than 이란 항목에서는 분할할 수 있는 서브셋의 집합을, 즉 가장 작은 서브셋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알아가기에 앞서서 우선 배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깅은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시킨 후 이 그림에서는 3개의 모델을 패러럴하게 학습시킨 후 그 결과를 보팅 또는 에버리지를 내서 종합하는 방법을 배깅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여러 개의 부분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각 모델에 할당하고 각 모델은 독립적으로 학습을 수행한 후 모든 모델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깅은 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그레이션 문제에 적용되며 모델의 성능 향상과 오버피팅의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분류 또는 회귀와 같은 타스크에 사용되는 앙상블 학습 방법입니다. 팀 캠호가 처음 제안했고 엘 브레이맨과 아델 커틀러가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1년의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한 후 이 각각의 개별 트리는 훈련 데이터의 부스트랩 샘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트레인셋이 있으면 트레인셋을 중복 샘플링해서 인풋 데이터 크기만큼 만들어주는 기법이 부스트랩 기법이었었죠. 그 부스트랩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개별 트리를 개발할 때 속성이 이미 하위 집합이 그려지며 따라서 임의로 하위 집합이 그려지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되었고 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포레스트가 붙었습니다. 이 중에서 분할에 가장 적합한 속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예측에 의한 결정이 서로 다른데요. 회귀 타스크에서는 개별 디시전 트리의 에버리징을 구해서 예측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깅에서 최종 결과를 에버리징 하거나 보팅 한다고 했었는데 에버리징은 회귀 타스크에 사용됩니다. 즉 최종 모델은 포레스트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트리의 에버리지를 구해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머저리티 보팅에 따라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최종 모델은 포레스트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트리의 다수 보트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및 회귀 작업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아래는 랜덤 포레스트가 프레딕션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각각의 트리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회귀 문제인 경우에는 에버리징을, 그리고 또 분류 문제인 경우는 머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 프레딕션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은 의사결정 트리 대비 디시전 트리 대비 오버피팅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게 됩니다. 디시전 트리는 훈련 데이터 내의 모든 샘플에 꼭 맞게 적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버피팅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 트리 수가 충분한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트리의 평균을 내어서 전체 분산과 예측 오류를 낮추므로 분류자가 모델의 오버피팅을 유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높은 정확도로 회귀 및 분류 작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성 베깅 덕분에 랜덤 포레스트 분류자는 누락된 값을 추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툴이 됩니다. 즉,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정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처의 중요도를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디시전 트리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모델입니다.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각 개별 트리에 대해 데이터를 여러 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리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보스턴 주택 데이터로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우선 506개의 인풋 데이터 중 80%를 랜덤 샘플링하여 트레인 세트로 데이터 샘플로 흘려보내주고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 남은 20%를 리메이닝 데이터로 프레딕션스 위젯으로 흘려보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설정은 넘버 오브 트리의 수를 10개로 그리고 피처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커블 트레이닝은 세팅하지 않고 디폴트 값을 두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집값을 랜덤 포레스트로 예측해 본 결과 28.6인 집값이 랜덤 포레스트는 27.2로 에러가 1.4 정도 나타났으며 전체 MSE는 테스트 셋에 대한 전체 MSE는 9.9, R스퀘어는 0.86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에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샘플러 위젯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샘플러로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 위젯을 올려놓고 데이터 샘플러에서는 픽스드 프로포션 오브 데이터에서 80%의 트레인셋을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데이터 샘플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스트 셋을 프레딕션을 해야 될 텐데요. 프레딕션스 위젯을 올려놓고 데이터 샘플러에서 리메이닝 데이터를 프레딕션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에서 학습된 모델을 프레딕션에 넣어 주어 테스트 셋에 대해 프레딕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값을 28.6을 랜덤 포레스트는 28.2로 예측하였으며 R스퀘어가 0.89 정도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uplicable Training과 트레이닝을 선택하고 적용을 하면 안정적인 트레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 실습을 통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 가능한 타스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각각의 타스크 적용 시 로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